뭐 코카스페니얼 이런 아이들은 이중모거든요. 안에 솜털이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솜털을 제거를 해서 겉에 털을 남겨서 모양을 내는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푸드를 보여드릴 거니까 얘를 이제 몸을 조금 짧게 기계로 좀 밀고 다리 쪽에 좀 털을 남기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미용실에 미용을 맡기면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나라 명문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반려동물 시장이 많이 성장이 되고 있으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시장에 발맞춰서 성장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좋은 기회를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 시작할 때 하셔야 돼요. 기회 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제가 특강할 때는 이제 애견 미용을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전체적으로 미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는 걸로 애견 미용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전체적인 흐름만 한번 보신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 시장은 많이 성장이 되어 있지만 전문가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 애견 미용 학원을 왕십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졸업생들 현황만 봐도 지금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해요. 배우시는 분들은 많은데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쉽지 않은 길이라 이게 조금 단순하게 쉽게만 생각하면 참 어려운 기술은 맞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의 직업으로서 그 직업의 가치를 느끼면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좀 성공의 맛을 보기가 좀 어려운 건 맞죠. 여튼 제가 미용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딱 보실 때 어떠세요? 짧아요? 털이 길어요? 짧아요? 털이 짧고 길고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털을 좀 짧게 미용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기계로 많이 밀죠. 털을 기계로 많이 밀어요. 짧은 게 눈에 익숙해요. 근데 강아지 털은 얘네가 다 필요에 의해서 다 털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털을 홀라당 깨끗하게 털 하나 없이 깨끗하게 미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뭐 요즘 아까 제가 미용해야 되는 그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미용을 해야 되는 시기를 이 몸쪽에 털이 많이 자라서 미용을 시킨다보다 발바닥에 털이 많이 자라서 뛰어다닐 때 미끄러지거나 이러면 미용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얘가 이제 털이 계속 자라는 아이다 보니까 눈을 가렸을 때, 예쁜 눈을 가렸을 때 그때는 이제 미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애가 얼마나 답답할까. 이 미용 주기는 뭐 딱히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뭐 한 달 내지 2달 정도의 전체 미용 한 번씩 시키시죠. 애견 미용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히 그냥 털을 잘라낸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용실에서 미용을 하다 보면 대부분 잘라내는 작업만 많이 하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털을 뽑아낸다? 그러면 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강아지 털을 뽑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털을 뽑아야지만 또 건강한 아이들이 또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화이트 테리어, 제가 왜 시저 캔 보면 그 시저 캔 모델로 나와 있는 아이 있죠. 하얀 색깔, 머리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 그런 아이들은 털을 뽑아야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뽑으면서 모공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또 그런 피부병이 좀 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피부를 진정시키고 털을 뽑아주면 또 피부가 더 건강해지기도 해요. 전문가라고 하면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털을 뽑아내는 작업도 있고, 안에 속털이라는 게 얘네들 하는 게 아니고 이중모들, 또 포메라니안, 패키니즈 이런 아이들 있죠. 코카스페니얼 이런 아이들은 이중모거든요. 안에 솜털이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솜털을 제거를 해서 겉에 털을 남겨서 모양을 내는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푸드를 보여드릴 거니까 미용실에 미용을 맡기면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은 조금 짧게 하고 다리 쪽에 털을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많이 하냐면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좀 무게 중심을 밑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좀 중심을 밑으로 줘서 안정감 있어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제일 보기도 좋고. 대부분은 몸을 짧게 하고 다리 쪽에 털을 남긴다. 무게 중심을 약간 밑으로 준다. 대부분 스타일이 그래요. 딱 얘가 정자세로 딱 섰을 때 여기 제일 깊숙한 부분을 기갑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 부분부터 클리핑을 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긴 듯하게 해서 나중에 복구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잡고 미용을 하시면 좋겠죠. 자.
다리의 길이에 따라, 얘가 가지고 있는 다리의 길이에 따라 조금 내가 라인을 조금 올려서 다리가 조금 길어 보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다리가 조금 짧으면 조금 라인을 올려서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게 하는 표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볼 때는 어떻게 기준을 보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를 내가 알아야,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리핑을 하면 되겠구나. 뭐 이게 좀 머릿속에 계산이 좀 되는데, 부위를 전혀 모르면 이거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미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강아지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보면 뼈가 이렇게 한번 만져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좌골이라고 그러는데, 좌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 부분을 기준으로 내가 높이, 다리의 높이를 설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두께 보이세요? 이 두께? 이 클리퍼 날의 두께? 이 두께만큼 털이 남는 거거든요. 털이 밀리면서 잘리는 거니까 좀 더 남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두께면 균일하게 민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으로 민다. 역으로 밀면 가능해요. 역으로 밀면 조금 짧게 밀리면서 딱 이 두께만큼 남는데, 정으로 밀면 이 두께보다는 조금 더 길게 남아요. 근데 이게 균일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진 않아요.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좀 균일하게 남길 수 있는데, 길면은 털이 좀 길게 남는다. 이 애견 미용사 기술은 털을 자르는 게 기술이 아니고 강아지를 다루는 게 기술이에요. 강아지를 많이 만져본 사람과 만져봤다는 게 그냥 만진 게 아니고 미용을 하기 위해서 정자세로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해본 사람과 강아지를 그렇게까지 만져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냥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똑같이 잡고 있어도 약간의 손끝의 감각이라든지 약간의 각도에 따라 얘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안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느낌적인 부분이라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강아지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많이 움직일 때 강아지를 보정하는 방법,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시선을 고정시켜 주는 거, 시선. 얘가 앞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앞에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사람 손은 머리를 잡고 있어요. 머리를 잡고 이 상태에서 얘가 조금 미용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만큼 버텨만 준다고 하면 미용이 가능해요. 근데 얘가, 제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잡지 않고 엉덩이 쪽에 손을 대고 있다고 그러면 얘가 이제 시선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시선이 움직이잖아요. 시선이 움직이면 몸이 따라 돌아요. 그래서 시선을 고정시켜 주는 게 꼭 필요해요. 그죠? 목을 잡고 있으니까 시선이 못 도니까 몸이 따라 돌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저앉는 것밖에 없는데, 주저앉는 건 엉덩이에 손을 받쳐서 세우시면 돼. 그래, 아이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미용한단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상처 날까봐. 미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멀리서 봐요, 멀리서. 내가 강아지의 미용 완성도를 보려면 멀리서 지금 앉아 계신 그 위치에서 보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손을 떼면 얘가 움직이니까 내가 사람이 잡고 있을 때는 그냥 최대한 손을 펴서 멀리에서 이걸 좀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 그래야 내가 뭘 자를 건지, 뭘 잘랐는지 이게 보여요. 미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호자가 앞에 놔두고 미용한다는 게, 제가 한국에서 미용 학원을 운영하기 전에 중국에서, 그 중국 상해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중국 최대 VIP를 위한 미용실을 만들고 싶다고 그 대표분이 그 준비를 하셔서 이제 저를 부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상해에다가 그 상위 1%를 위한 미용실을 오픈하신 거예요. 그냥 거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인테리어만 10억을 넣었어요.
보호자가 옆에 있잖아요.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얘는 미용을 받아야겠다는 의식이 없죠. 그냥 보호자한테 가야 돼. 그냥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움직임이 많으면 미용을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렇게 미용을 할 때 옆에 보호자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보호자를 딴 데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중국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저를 가라고 말도 못하고. 그때는 통역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조금 털도 좀 이렇게 옆으로 좀 날리게.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게 좀 생각이 좀 나네.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근데 요거를, 그래, 너 힘드니까 너 가서 내가 물도 좀 먹을게. 너, 그래, 힘드니까 좀 뛰어놀고 와. 이렇게 하면 미용을 할 수가 없어요. 미용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얘가 얌전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미용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정말 힘들어서 못할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보호자 때문에 움직여서 지금 이게 안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을 잘 해야겠죠. 빠른 시간에 빨리 미용을 끝내주는 것도 미용사가 꼭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뒷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골격대로 또 커트를 해줘야 돼서 얘가 가지고 있는 골격이 뒷다리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좌골과 이 좌골 힙각이라고 하는데 힙각이 30도로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이렇게 30도로 여기가 좌골이고 그 다음에 대퇴골 들어와서 여기 쓸개골 있는 부분, 쓸개골 있는 부분에서 이제 하퇴골로 이렇게 또 바깥으로 빠져야 돼. 그러니까 좌골, 대퇴골, 하퇴골, 비전. 그러니까 이게 골격이 다 관절이 다 꺾여져요. 그래야 얘네가 워킹이 가능하니까 얘가 안으로 살짝 들어가고 대퇴골로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하퇴골로 빠져주고 그 다음에 비절로 갈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골격대로. 자, 그러면 앞다리하고는 조금 이제 완성도가 달라요. 얘가 가지고 있는 골격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퇴골 아까 제가 클리핑으로 이렇게 조금 내가 지금 넣었어요. 넣고 그 다음에 하퇴골로 뒤로 빠지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뒷다리 같은 경우는 약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표현을 해야지 예쁘기 때문에 뒤쪽은 좀 커트를 좀 많이 하고 앞쪽에서 얘한테 어울리는 다리의 두께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얘가 상대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리의 두께를 앞에 설정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다리의 두께를 설정을 하고 얘가 들어간 부위에서 얘가 앞으로 나오겠죠. 나오면 밑에 부분을 살짝 넣어서 뒷다리가 또 약간 바깥으로 빠져야 돼요. 일자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바깥으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골격대로. 얘한테 맞는 옷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입체적으로 커트를 하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단면적이 아니고 이게 입체적으로 커트를 한다는 게 시선이 이 보는 시선도 계속 바뀌어야 되고 그 미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면 정리라고 그래요. 보이는 그 면에 이 면을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얘한테 어울리는 다리의 두께를 설정, 머리를 설정, 두께에 대한 설정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두께를 얘기할 것 같아요. 얘가 자고 일어나면 그 면은 없어져요. 잘. 뭐 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 면은 없어지지만 요거의 두께는 살아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두께가 맞겠죠. 그러니까 조금 크기를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우리가 드라이를 할 때 털을 완벽하게 털을 펴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털을 펴놓은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모질에서.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 털이 조금씩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렸을 때 털이 조금 줄어드는 약간 그런 경향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면은 조금 지워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뒷다리는 여기를 컷하고 여기서 두께 조절, 앞다리는 앞쪽을 컷하고 뒤에서 두께 조절. 그러면 여기 공간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가위를 우리가 이 커트를 할 때 우리 이 가위를 쓰잖아요, 그죠? 이 가위 방향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랑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르는 것도 좀 달라요. 지금 결 방향이 얘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결 방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결이 이렇게 흘러요, 전부. 이게 결이 아래쪽으로 다 흐른단 말이에요. 흐르는 방향에 대각선을 자르면 가위 자국이 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직모 같은 애들.
말티즈, 시추, 뭐 이런 아이들은 가위 자국을 계단처럼 척척척 이렇게 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직물을 미용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방향으로 커트를 해야 가위 자국이 좀 덜 나는데, 그죠? 얘가 연결하면서 움직여야 될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커트를 하게 되면, 이 움직이는 공간이 조금 더 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커트를 하잖아요? 대각선으로 커트를 하면, 내려가는 각도는 좀 더 천천히 내려가셔야 돼요. 뒷다리하고 앞다리하고 두께가 같은 게 제일 좋겠죠? 털 길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께 차이가 나야 된다. 그러면 뒷다리가 조금 더 두껍게 표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앞다리가 좀 더 두껍게 표현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특히 여기를 또 잘 보셔야 돼요. 이 겨드랑이 털. 이 겨드랑이 털이 또 너무 또 짧게 자르면 여기가 너무 좁아져 버려요. 너무 짧게 자르시면 안 돼요. 얘는 지금 제가 기계로 밀고 지금 다리만 털을 남기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가위 커트를 할 때 이 다리 쪽에 들어서 겨드랑이 쪽을 잘라버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티가 더 많이 나요. 들어서 자르시면 안 돼요.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코밍해서 자르셔야지. 스포팅 할 때만, 그때만 다리를 들어서 안쪽을 자르시면 돼요. 다리 쪽 혹시 뭐 커트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생각했던 스포팅은 몸통을 짧게 하고 다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제 스포팅도 종류가 있나요? 종류라기보다 몸을 기계로 밀었느냐, 안 밀었느냐, 이제 그 몸을 민 걸 우리가 스포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썸머 커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스포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몸을 기계로 밀고 다리 쪽에, 그러니까 몸털 길이보다는 다리 털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털 길이의 차이인 거예요.